안녕하세요. 유튜브 상명화 파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 교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국이 하수선에서 특히 조현병 문제 갖고 오늘도 보니까 뭐 친누나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뭐 사고가 있었는데 뭐 아닌 듯 진주 방화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뭐 제가 대인 관계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개발을 다루는 선생님이지만 이런 관련해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해서 뭐 정식 강의 앞뒤 전후로 뭐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최근에 이거 주제를 갖고 15분 강의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세 번째죠. 우리 주변에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부분들 그 주제를 갖고 15분 공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편째입니다. 예. 그 2편에서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개라고 하는 뭐 한문인데 뭐 세계 또는 뭐 여러분들 세계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뭐 관계 세계 이렇게 표현할 때 뒤에 쓰는 개 공간을 의미하는 그 개자를 써서 제가 가르치는 상명에서는 이 개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 해서 좀 위험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법 이런 법들을 한번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왜 자꾸 제가 굳이 한문을 꺼내냐면 뭐 영어권 내에서 별도로 쓰는 용어가 있긴 해요. 프라이빗 존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명 자기 퍼스널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생활적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미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에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조형범을 표하면 사이코패스라든가 범죄자라든가 좀 어떤 관계적으로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될 이상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별도의 개념으로 개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라는 개념은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인지개. 뭐가 사물을 인지한다, 이해했다, 집중했다, 알아차렸다 이럴 때 쓰는 인지라는 개념을 써서 인지의 개. 요 이 세 글자를 한 글자로 줄여서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지계 이 개와 보통 이 사생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뭐 프라이빗 존 같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이런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자체가 우리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을 알아차려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보통 이렇게 뭐 지하철이고 엘리베이터가 어떤 그 한정된 공간 속에 들어가면 조금은 좀 자기 공간을 좀 가지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보통 한 평 정도, 뭐 넓으면 많이 보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서 저기 빈 공간 많은데 굳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바짝 쓰면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되게 큽니다. 공간. 그러니까 이 사생활적 공간이란 건 물리적 거리, 공간이란 개념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으로 가까이 와서 쓰면 이상한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냐?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리라는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굴리는 나의 생각적 세상, 이 생각적 세계의 영역 안으로 타인이 어떻게 침범하여 들어오는가 하는 그 개념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인지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사생활적 공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메신저를 쓴다던가 뭐 카톡이라든가 SNS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친구 등록을 해놔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띵동 그래서 보면 뭐 친구 누구누구분이 뭐 접속하셨습니다. 이런 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알았잖아요, 지금. 아, 내 친구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게임이라든가 SNS라는 어떤 그 정신적인 세상으로 얘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차렸죠. 즉 상대방이 뭐 이게 컵이구나, 이게 반지구나,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내 인지의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알아차리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개념은 내 물리적인 공간인데 누가 친구가 옆에 다가오면 그래 왔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개. 내가 메신저 상에서 이렇게 뭐 접속하고서 뭐 공부를 뭐 책을 읽다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뭐 SNS 상에서 뭐 친구 뭐뭐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래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는 나의 세계 속, 이 내적인 세계 속으로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들어왔구나 이거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지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의 공간이 조금은 다른 개념이고 이쪽이 오히려 더 인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위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 구분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게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이미 반 정도는 위험한 사람 이미 걸러내신 거예요. 심리 호신술 이미 하얀 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과 접촉하거나 타인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 그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공간을 염두에 둔 상태로 상대방한테 접속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늘상 닌자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갖고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데 갑자기 내 목 뒤에서 뭐하니? 이 새끼가 얘기를 기척을 하든가. 몰랐어? 아니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하고 뭐하니? 뭐 이런 친구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오는지도 모르게 기척도 없이 깜짝깜짝 놀래고 뭐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아는 친구들끼리도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래 너한테 지금 말 걸려고 이렇게 자신의 상대방의 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 여기 있어 라는 걸 먼저 알립니다. 어떤 사이에서조차도 아는 친구 사이에서조차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갑자기 불쑥불쑥 문전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명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선지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죠. 원래 저는 위험한 사람을 막아내는 걸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라 포괄적인 대인관계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조금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선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위험한 사람만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허구한 날 뭐 카페고 도서관이고 어디서 말 걸면 퇴짜 맞는 이상한 남자들 있잖아요. 본인이 왜 실수했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다 고스란히 거기에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 먼저 알게 한다. 이게 타인과 접속할 때부터 기본인 거예요. 즉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려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요! 저기요 한다고 뒤에서 갑자기 턱 붙잡면서 저기요! 이건 뭐다? 또라이죠. 당연히 또라이인 거예요. 기겁을 하죠. 낯선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보다 소개팅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하고 호감을 가지고 교제할 확률이 100배는 높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서 저기하고 말 걸 땐 당신에 대한 사전 정보가 먼저 고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한 불확실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 상황이나 접속의 어떤 시도, 즉 나한테 말을 건대거나 잠깐 얘기 좀 하자거나 뭐 전화번호를 달래던가 어디 사는 뭐 누구냐, 뭐 어느 학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서 탈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다.
그러면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의심도 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선지 먼저 건네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한테 부킹하는 것보다 아는 친구한테 좋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자기 정보를 알리고 약속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소개팅 받는 방식이 훨씬 성공률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이렇게 뭐 대화를 청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한테 알립니다. 왜 알린다고요?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이 앞에밖에 안 달렸어요. 뒤에 이런 데 막 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공간은 여기 바로 옆에 있더라도 이 사람의 정신은 어디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의 대상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인지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서 자기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먼저 들어오고 나면 눈이 마주치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다가간다라는 먼저 인지를 일으킨 다음에 뭐 제가 말을 걸든 뭐 어떻게 하든 행동을 하든 뭐 액션이 들어가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팅도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대화도 당연히 이걸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해요. 근데 뭐다? 위험한 사람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합니다. 왜냐? 이 부분에서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라든가 뭐 거울 이론 세포라든가 공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정식의 강의는 아니니까 간단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타인과 공감 소통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단지 머리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를 주고받는 소통 때 사용되는 뇌 일부 기능이 어떤 특정한 병 또는 선천적으로 기능이 제한 또는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좀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치고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혼자 배고파서 점심시간 때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문이 딱 열려서 그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조현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되게 요즘 최근에 뭐 범죄를 저지르는 되게 위험한 사람일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말을 걸게 될 경우 뭐 다른 사람들도 말 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도 있고 뭐 좀 호감이 가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누구든지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아름답고 호감이 간다는 어떤 관계적 칭찬을 건네면서 다가가는 거니까 그거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반 사람들은 당신이 밥을 먹고 있으면 당신의 정신이 인지의 초점이 밥을 먹는 식사 테이블 그리고 식사라는 행위에 온통 집중돼 있어서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한테 뭔가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는 것조차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정신판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저기요 이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면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감 기능에 이상과 훼손이 있는 좀 이상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아까 배우신 대로 하자면 말을 걸어야 되는데 저분이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네 해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러 소리내서 저기요 이거 뭐 이 빵길이 이거 어떤 빵이 많이 나가요? 하면서 이렇게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서 여자가 밥 먹다가 이렇게 좀 쳐다보게 한다든가 뭔가 나 여기 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먼저 좀 눈치를 채게 하죠.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람이 있구나. 닌자인처럼 갑자기 약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앉아서 서성거리면서 약간 앞에서 머뭇 좀 거린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샌드위치 시켜서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친다거나 좀 살짝 웃는다거나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그쪽으로 가려는 신용을 좀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식의 타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를 일으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하고 예? 접속을 일으켜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소통되게 하죠. 이게 뭐다? 이게 개예요. 마지막에 뭐다? 그런 상태에서 저 좀 그쪽으로 다가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부분을 굳이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도 왠지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거절을 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한번 가볼까라는 약간의 의사타진의 반응을 확인하죠. 이걸 상명학에서는 유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는 공통적으로 최소한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냐면 평균 이상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나 혼자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의사가 상대방한테 건네졌냐 아니냐. 내 의사가 건네진 다음에도 예? 이 사람이 내 내 감정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걸 다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뭐라고 말씀드린다. 뭉뚱그려서 개의 인식, 이해가 있는 사람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당신한테 들이민다? 그럼 뭐다? 브라보. 바로 밥 먹다 막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먹다 말고 샌드위치 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문 열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 3편에서는 일반적인 프라이빗 존, 사생활 어떤 퍼스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다른 인지적인 개념, 인지개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조금 더 좀 진일보한 이런 개의 열림과 닫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것도 다 돼요.